네,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국제유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 눈만 뜨면 몇 년 만에 또 최고가를 세운 유가죠. 그런데 이번 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NN의 기사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Oil prices dropped 30% in a week. 일주일간 30% 폭락한 국제유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유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많은 지역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4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96.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WTI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크게 3가지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19,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 마지막은 오펙 수요 전망치입니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중국 제조업 허브죠. 선진이 코로나를 이유로 봉쇄됐다는 소식이 나온 데다가 많은 지역에서 방역 수위를 높이면서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마켓워치의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중국의 폭넓은 봉쇄 조치로 추가 봉쇄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원유 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CNN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협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형식으로 4차 평화회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에 앞서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서 주장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죠. 이런 점에서 양측의 협상 타결 기대가 커졌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오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원유 소비를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점도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펙은 올해 원유 수요와 공급 전망치를 평가 중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유가 폭등에 따른 수요 파괴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원유 제재가 해제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최근 유가 폭등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됐고요. 전날에는 쉐브론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에 대비해 원유 사업 재개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스키를 타며 내려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외신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깨달아야 한다며 수년간 나토의 문이 열려 있다고 들었지만 이미 우리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것은 사실이고 우리도 이를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이를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상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중단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서 주장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불가능함을 인정함에 따라서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나토 미가입을 교환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에 불리해질 것이라며 유럽 국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이죠. 러시아의 공격 자원이 바닥나면서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외신도 BBC에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국에 내린 계엄령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비서실장은 우크라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늦어도 5월 초에는 평화협상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전쟁에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에 전쟁의 끝이 달려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한 달간 훈련 후 새로운 징집병을 보낼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했고요.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소규모의 충돌은 1년 동안 또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달 24일 시작으로 20일째를 맞고 있죠. 전쟁의 끝이 오는 걸까요?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국제유가와 또 우크라이나 소식이었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BNK 투자증권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1년 연간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16.5% 늘어난 2.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주 잔고는 연매출의 4배에 달하는 8.2조 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은 총 8,05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규모가 단계적으로 크게 레벨업되고 있는데요. 주택 매출의 급속한 증가에 고마진의 자체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향후의 상당 기간 동안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목표 주가도 보겠습니다. 16,000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KTB 투자증권 보실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동사의 주력 제품인 리쥬란과 콘주란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리쥬란은 스킨 부스터 제품군으로 히알루로산 필러나 보툴린물 톡신 제제와는 다릅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연어 제형이 들어간 제품이죠.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스킨 부스터 제품군은 피부에 직접 주사할 경우 불법입니다. 즉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주사를 통해 시술이 가능한 제품은 리쥬란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특히 2021년 말 리쥬란 HB 플러스가 출시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기존 리쥬란의 단점을 개선해서 신규 수요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리쥬란의 해외 판매도 기대가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연됐던 리쥬란의 중국 시장 침투, 리엔톡신의 해외 지역 확장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이익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제시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함께 열어보실까요? 네, 대부분의 품목 판가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판가의 추가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20년부터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분양 물량에 따라서 본격적인 입주 마감재 투입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매출액 성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한 해이며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네, 개장 전 매수 의견 제시된 3가지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세요. 네, 수급탑5 시간입니다. 15일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이탈을 한층 가속화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이유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신흥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수급별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기아를 10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고려아연, 3위는 삼성 엔지니어링, 2위에는 SD 바이오센서 있고요. 그리고 1위는 카카오뱅크가 또 차지를 해줬습니다. 이날은 금융주가 미국의 금리 상승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은행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도 금융주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죠. 이번 주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은행주들도 수혜를 받았고요. 1위의 카카오뱅크는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JYP 엔터가 5위입니다. 4위에는 네오크레마, 3위는 클래시스입니다. 2위에는 시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는 안랩이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았죠.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안랩을 매수 상위에 올렸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탄탄한 성장세가 전망되면서 외국인은 또 클래시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플래시스는 8년 만에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를 출시했고요. 신제품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탄탄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터5입니다. LG화학이 5위입니다. 4위에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3위는 삼성 SDI, 2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있고요. 1위는 카카오뱅크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차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관도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은행주를 많이 담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4위에 하나금융지주도 있습니다. 네, 도대체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2위의 LG에너지솔루션의 이야기입니다. 공매도 단골이 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올 초 IPO 대여로 평가받으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모른 채 주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 대장주들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반도체 공급 차질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시가총액 역시 또 빠지고 있죠. 이날 개장 직후에는 시총 3위인 또 SK하이닉스와 잠시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하락세는 공매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 매도 창구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고요. 지난 14일 LG에너지솔루션의 또 공매도 규모는 전체 거래 대금 중 39.88%를 차지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톱5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위입니다. 4위에는 인터파크 있습니다. 3위는 레고캠 바이오고요. 2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순위 메웠습니다. 그리고 1위는 아프리카 TV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게 격리 면제 방침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그간 억눌렸던 해외 여행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3일 인터파크 투어의 또 해외 항공권 예약 건수는 지난달 동기보다 281%, 작년 동기보다 873% 각각 뛰었고요. 이 가운데 간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여행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3위에 또 레고캠 바이오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었다는 공시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많이 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점검하셨습니다. 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산업 목표를 또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책 기대감에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마인즈랩을 이창호 매니저는 소개를 했습니다. 종가는 25,150원, 목표가는 32,5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입니다. 소룩수를 준비했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특수 조명은 국내에서 단 3개 업체만 또 생산 중인데요. 그중에서 또 소룩수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종가는 13,10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한균수 매니저는 슈퍼박테리아 관련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를 소개했습니다. 영국 기업 익수다에 최대 1조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어제 또 기관의 매수세도 함께 유입된 바 있습니다. 전날 종가는 55,500원, 목표가는 70,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는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빅텍을 소개했고요. 주요 제품의 매출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 중이고요. 전 세계적인 또 방위비 증가 추세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7,400원, 목표가는 9,000원입니다. 정석의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안에서 면세 관련 업체죠. 글로벌 텍스프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더해서 또 면세점에 대한 구매한도 폐지가 이익 성장에 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가는 3,400원, 목표가는 3,950원입니다. 황대현 매니저 관심주는 금융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소개했습니다. 수익 개선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연기 김에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종가는 138,000원, 목표가는 151,800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AI 관련주입니다. 솔트룩스를 소개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 강화를 하면서 매출 성장을 꾸준히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종가는 14,150원,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신광수 매니저는 풍력 관련주 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을 준비했고요. 유럽의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정책에 또 한번 강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17,700원, 목표가는 22,500원입니다. 네, 오늘도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웨더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우리 시장 견고하게 잘 버텨주면서 상승장을 이끌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수익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먼저 아까 저번에 대박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신 다우기술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3% 수익을 달성해서요. 이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총 1조짜리입니다. 예, 아마 1조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다우기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코스모화학도 수익 났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은 2월 16일 날 12,700원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7% 정도 수익 냈습니다. 10% 수익 내고요. 자리 어떻습니까? 다시 또 재미있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왔네요. 네. 네,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내고 다시 한번 또 내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고 또 지분법, 코스모 신소재도 관련이 있으니까 상당히 회사 실적이나 지분법 관련해서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또 파동이 한번 일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럭키세븐 수익을 낸 종목이 또 하나 네. 있습니다. CN투스 성진이죠. 맞습니다. CN투스 성진 보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네. 쫙 내려왔다가 이 할주로에서 거래량이 보이면서 한 지금 100만 주 정도 나왔는데 살짝 보이면서 7% 정도 수익입니다. 28 이것도 며칠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올라갈 때만 안 사면 조정줄 때 사면 이것도 수익이 주지 않을까 그래요 말씀드리고요. CN투스 성진은 수익이 좀 진짜 차트가 완벽하네요. 앞으로 CN투스 성진은 7,500원이나 8,000원까지 장대 양봉 크게 하나 나와도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N투스 성진까지 함께 리뷰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요즘 저는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네. 이 히든카드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또 계절 따뜻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섹터는 그 전기차인데, 네. 내연기관차를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점유율 9%, 국내 1위인데 전기차로 변모를 하면서 전기차가 도래하면서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들이 죽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네. 유일하게 변신을 했는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카드는 뭐가 되죠? 친환경사 부품사로 성공입니다. 네, 친환경 부품사로 성공한 또 기업, 어떤 네. 기업일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요즘은 또 전기차, 차 관련 종목들이 또 지지부진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을 지금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지금 낙폭 가대주의자 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좀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잡으면 아마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종목명은요. 동양 피스톤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급격한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적을 냈고요. 또 친환경 부분에서 굉장한 실적을 냈더라고요. 네. 동양피스톤 저희 현재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현재 3.26%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6,34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성공을 했으니까요. 전기차 부품사로. 네, 그렇다면 동양피스톤을 또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가격을 어떻게 잡으면 네, 좋을까요? 아이오닉하고 EV6의 부품을 납품을 했으면 네. 아마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세계 점유율 4위이기 때문에 네. 외국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성장성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선절가는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1위 또 동양피스톤, 세계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9,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또 저점에서 매수해서 네. 리스크는 줄이고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히든카드도 열어보도록 두 하겠습니다. 번째는 오늘 로봇주가 좋더라고요. 네. 국내 유일하게 로봇 모션 제어 칩을 제조 공급한 회사인데 네. 보니까 차기 정부 네. 윤석열 정부가 5대 공약 중에서 정책 중에서 포함이 이 돼요. 로봇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로봇주 흐름이 좋은데 한번 성장 가능한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해서 로봇 관련 모션 제어 칩을 필수적인 로봇에다가 이식하는 그 기업입니다. 네, 모션 제어라면 그럼 움직임을 조금 컨트롤해주는 그죠? 걸까요? 로봇이 가장 중요한 게 모션 제어하는 거죠. 네. 속도도 그렇고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임을 제어하지 않으면 일 나죠 진짜.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서. 네. 네, 그렇다면 로봇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한 2배 정도 나왔네요. 매출. 대단합니다. 하여튼간 작지만 바로 아진에스텍이라는 모션 제어칩 국내 유일 회사입니다.
작년에 또 영업이익이 무려 700배 이상이나 700% 이상이나 달성했던 네. 아진엑스텍인데요. 저희 어떤 현재 흐름 갖고 있는지 만나보시겠고요. 투자 포인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진엑스텍 현재 4.64% 빨간불 펴주고 있습니다. 12,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진엑스텍 그렇다면 가격적인 탄력은 어디까지 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책 로봇 관련 이게 차기 정부의 정책주의도 하기 때문에 뭐 안철수 차기 이제 국무총리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또 IT 쪽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선저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이고요. 또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000원입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제시해 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한번 말씀해 있으신가요? 예, 무료 방송은 3시 30분에 있는데요. 차기 정부의 5대 공약. 네, 무료 방송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준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